여러분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오늘도 굿모닝 경매로 성장하는 하루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죠.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시면 토요일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휴가 중에 일터에서 집에서 운전 중에 보고 계실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읽으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인사를 남겨주시더라도 질문이 있다면 질문만 읽으면서 진행하는 점 여러분들 아울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동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저도 들어가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갑니다. 기다려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마이크 테스트. 그죠. 자, 여전히 아이마미님 1등 하셨고요. 네, 지금 이 순간님 206일차, 호광님 121차. 좋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서, 김기현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주 뵐게요. 민들레님께서 질문을 오늘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입찰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입찰 시 입찰 전에 미리 법인을 개설해야 할 것 같은데 미리 법인을 개설했다가 계속 폐찰이 되면 미리 만들었던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둬도 괜찮나요? 맞아요. 법인으로 만약에 명의를 받을 거면 낙찰 받고 뒤늦게 법인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입찰할 때 법인 등록 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법인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죠. 가지고 있다가 계속 들어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무기장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순간부터는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 물건 낙찰 받기 전까지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내면서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대화가 되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들레님 이해되시나요? 자, 박철현님. 공시지가 확인은 어디서 하는 게 정확한가요? 네.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에 공동주택 가격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갖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공시지가 그러면 왠지 공시된 땅의 가격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 알림이로 아예 그냥 검색을 하세요.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님, 안녕하세요. 멘토님은 휴가도 못 가시나 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배포 옥션이 이번 달에 언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광복절 전날 월화수 이렇게 쉬거든요. 지금 날짜를 한번 보니까요. 12, 13, 14, 15, 12, 13, 14 월화수 8월 요때 저희가 휴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요때는 또 아침 방송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여쭤보시니까 미리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어디 갔죠? 지지님에 대한 질문 답변 드렸고요. 흐물정님께서 단기 임대는 보통 서울에 여시나요? 서울에 열어도 순수익 100만 원 가능한가요? 가능한 물건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포인트로 그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요가 많은 쪽, 예약률이 많은 쪽이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약률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빌릴 때 비용이 세다면 실제로 경쟁 또한 심하기 때문에 공급도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서 실제로 차 떼고 포 떼면 얼마 남지 않는 지역들도 있어요. 예약률은 높은데. 요런 건 피해야겠죠. 예를 들어 공동 로타리, 공동역 어떻습니까? 5개 노선이나 오는 지역이죠.
예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빌리는 비용이 세고요. 관리비 또한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를 주더라도 실제로 차떼고 때면 적게 남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예약률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다. 일단 저렴하게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비용의 물건을 가지면서 예약률이 높은 거, 그러면서 공급 물건은 많이 없는 거, 요게 베스트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관점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희 베프 옥션에서 지금 이 단기 임대와 관련된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그러한 지역들이 어디인지 포인트 있게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생은 여행님 신속통합 지역 선정 상태면 입주까지 최소 1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절대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공급이 너무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네, 이 상태로 갔다가는 지금 이 폭등장이 뜨거워질 거예요. 문정부 때 저리 가라로 갑자기 다시 한번 또 열기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요.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통합이나 뭐하라든지 선정했던 것들이 또 추진되게끔 얼마든지 완화책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정부 입장이어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열기가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부채질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공급이 안 되게끔 지원책을 안 해주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이 또 추진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아마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근데요, 시장이 혹시 조금 잡히게 된다 그러면 상황을 봐서 요렇게 저렇게 혜택을 주면서 그 기존의 조합원들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들을 제안해 주면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게끔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15년이요? 아유, 15년 후에 만약에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 사이에 서울은 불장이 될 거예요.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공급이 너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2022년까지 30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마음이 있는 나이대가 30살이라고 하는데요. 30살이 1년에 뭐라고요? 68만 명씩 22년까지 매년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28년까지 72만 명이 느는데요. 68만 명이 그동안 늘었던 거 대비 주택 공급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벌써 2023년도 작년부터 1년에 73만 명씩 그것도 28년까지 계속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자꾸 늘고 있는데 출생 수가 적은 거지 주택 공급망에서 보았을 때는 혼자 살려고 하는 세대, 집을 사고자 하는 세력, 이런 세력은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다니까요? 그 73만 명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서 살 것 같아요? 아니요. 70, 80%는 서울, 수도권 안에 다 몰려있다는 사실. 그런데 공급이 없다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아이고 저거 추가 분담금도 부담되고 저거 언제 되겠어? 아유 저거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요럴 때 하나씩 키핑해 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 요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아이고 글이 확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어디까지 갔지? 잠깐만요. 글이 확 넘어가 버렸어요. 네, 우리 인생은 여행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아띠님 571차, 행복한 부자부자님 826일차, 네, 여우님께서 멘토님 시드머니의 몇 배까지 물건을 찾아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주택이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9천만 원의 입찰가를 쓸 수 있는 물건을 보면 되겠죠. 자, 감정가가 아니에요. 입찰가를 곱하기 3배 해가지고 그 정도 금액으로 입찰가를 쓸 수 있는 물건 위주로 관찰하는 거니까 감정가는 한 2억 미만 뭐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러나 경매식 갭투자 이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4억짜리 5억짜리도 상관없죠. 왜요? 전세를 안고 낙찰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네, 이해가 안 된다면 굿모닝 경매를 정독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가라든지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80%, 95%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3천만 원밖에 없더라도 한 2억? 뭐 이렇게 입찰가를 쓸 수 있는 걸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출의 파이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가 다른 거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함께 같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우님에 대한 질문 답변이었고요. 장경화님, 네, 루비님, 멘토님, 현재 3주택인데요. 목돈 만들고 싶은데 1억 이하 주택 단타해도 괜찮은 거죠? 괜찮긴 합니다. 예, 어차피 1억 이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1.1%일 거잖아요. 그러나 과연 요즘에 많이 남는 게 있을까요? 뭐 남아봐야 한 단타 쳐서 300만 원, 500만 원? 예,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네, 이미 3주택이신데 그 정도 벌려고 1억 이하 주택 하기에는 시간 소모 대비 너무 이익이 아깝지 않나요?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는 응원하는데요. 이미 3주택이신데 저는 방향을 좀 틀어서 주택 고만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3주택이 똑똑한 3주택이라면 뭐 가지고 있는 거 저 응원하지만 애매한 거라면 요번에 정리를, 시장이 좋으니까 요번에 정리를 해서 똑똑한 거 하나, 두 개 정도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요렇게까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바타고타님 1338일차. 네, 반갑습니다. 두잇두잇,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두잇두잇님의 질문입니다. 재건축 경매 받을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재건축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나홀로 아파트가 됐던 몇 개 이제 뭐 빌라촌이든 아파트촌이든 뭐 그런 분들끼리 아마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할까요?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사업성은 뭘 뜻하는 걸까요? 현재 이 물건의 권리가액은 얼만데 조합원 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일반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국민평수인 84제곱미터를 선택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1억밖에 안 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요, 추가 분담금을 5억 막 7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 좋은 건가요? 물론 강남, 서초동 이런 데는 좋은 거죠. 왜요? 5억 7억 내도 짓고 나면 20억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사업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조합원이 50명이야. 네. 근데 일반 물량까지 이제 앞으로 짓는 세대 수는 200세대를 진대요. 그럼 사업성이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만큼 정부에서 혜택을 준 만큼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기부 체납하는 물량이 만약에 120개야. 그럼 실질적으로 50세대 조합원들이 이익을 얻는 건 뭐죠? 30세대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업성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도 좋은 거예요. 그 정도도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건데, 자, 요런 상황에 있는 재건축 물량과 똑같이 50세대인데 200세대를 짓는데요. 근데 기부 체납은 50세대밖에 안 해. 어디가 더 좋아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으로 권리가액은 얼마나 인정받는지, 권리가액이 뭐예요? 이 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금액이에요. 자, 조합원 분양가는 만약에 10억이래. 근데 이 집에 대한 가치를 3억으로 인정해줬어. 예. 예? 그러면 그 84제곱미터가 10억이니까 나중에 추가 분담금 얼마 내야 돼요? 7억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추진 중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뚜잇. 자, 그리고요, 안진용님, 멘토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영업 중인 가게를 권리금 조금 받고 빨리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영업 중인 가게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겠죠. 예? 그래서 내가 바라는 권리금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시장에서 인정하는 권리금 수준이 있을 거예요. 이거부터 시세조사 하십시오. 내가 너무 뜬구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적게 요구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시세조사를 먼저 하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세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내가 이런 물건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처럼 검색을 하면
알 수 있죠. 보면은요, 전국의 베스킨라빈스도 이런 매장 권리금 받고 파는 매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각종 프랜차이즈점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얼마고 순소득이 얼마인데 권리금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세조사를 통해서 현재 내 물건은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사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끔 제시하면 되는 거겠죠. 우선은 시세조사가 생명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규님, 동탄 청약 떨어졌어요. 아유, 그럼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어쩔 수 없죠. 네, 잘했어요. 샹그릴라님, 경매를 하면서 대출받기 좋으려면 예금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은행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기록이 있고, 일정하게 꾸준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내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면 DSR을 안 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 준비를 잘 하셔서 레버리지를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성과 미모님, 개인 매매 사업자는 개인으로 매수했다가 물건 팔 때 내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네. 잠깐만요. 갑자기, 예, 토성산인가요? 예, 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짧았네요. 그죠? 아이디가 한자셔가지고, 네, 토성산인 것 같은데, 앞에는 모르겠어요. 자, 빌라를 낙찰받아서 경락대출을 하게 되면, 반공제를 하고 대출해 주나요? 만약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반공제가 되나요? 예, 반공제를 당연히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을 받게 되면 반공제가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신탁대출 이용한다든지 MCI, MCG 이런 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반공제를 안 해주고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내가 얼마 나오는지 보고 내 돈하고 가능한가 확인하고 입찰가를 선정하면 되겠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리만 알아보시면 돼요. 자, 이슬이아요님 232일차 반갑습니다. 여행조아님, 상가 보유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인데요. 단기 임대 시 사업자 낼 때 안 내도 되나요? 업종 업태 추가 안 해도 될까요? 상가 보유하고 있고 간이사업자, 단기 임대 여러분들이 간이사업자를 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일반 사업자를 바뀔 거기 때문에 요건 요거대로 하고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 업태나 종목에 추가를 해서 하는 것도 추천을 하지만 이미 간이사업자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절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단기 임대 사업 때문에 매출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풀려버리게 되겠죠. 일반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잘 판단하면서 간이사업자를 깨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분, 아내분 명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고려하면서 126번에 상담하시게 되면 그런 어떤 그 구간별 이런 것들을 점검받을 수가 있으니까 물어보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PD님 권리 분석 질문입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보다 증여로 이후에 소유권이면 당연히 말소인 거죠. 당연하죠. 예.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증여됐어요. 증여된 상태에서 말소 기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에 대한 것까지 인수하면서 증여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 네, 요렇게 여러분들 토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굿모닝 경매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토요일날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항상 매일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이따금씩 추려가지고 또 Q&A 시간, 여러분들 굿모닝 경매 AS 시간에 또 답변을 드리니까 이 시간들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도움받는 시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